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미국은 북한 체제를 위협하지 않으며 북한의 밝은 미래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옳은 선택을 할 것으로 여전히 희망한다면서도 체제가 유지돼 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첫 소식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3일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 리더십 그룹과의 대화에서 올해 미북 관계 전망에 대한 질문을 받고 북한이 옳은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데 여전히 희망적이라고 밝혔습니다. I still remain hopeful that North Korea will make the right decision. Not certainly the right decision for the world, but the right decision for the North Korean people as well. 협상이 2보 전진하면 2보 후퇴하며 느리게 진행되어 왔다면서도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점을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확신시키기 위한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 체제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더욱 밝은 미래를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weapon systems that they have do pose a real risk. America doesn't pose a security risk to the North Koreans. We want a brighter future for them. 또 비핵화 방식에 대한 옳은 배열과 순서, 이를 위한 진지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김 위원장의 방어 수단으로서 핵무기 없이도 더 밝고 안전한 미래를 확신하도록 할 수 있다는데 희망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제사회의 제재가 유지돼 있다는 점을 상기하며 이것이 김 위원장에게 옳은 길을 숙고하도록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United Nations sanctions, global sanctions, not American sanctions, have certainly caused Chairman Kim to think seriously about the right path forward for his people. 또 중국 정부의 압력 없이는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북한 지도부에 중국도 북한의 비핵화를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어 14일 한국, 일본 외교장관 회담과 관련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은 이들 동맹국에 더욱 위협이라며 향후 대북 접근법과 협상 재개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위반해 노동자 해외 파견을 도운 북한 기업 등 두 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 남강무역회사와 베이징 숙박소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재무부는 남강무역회사의 경우 북한 정부와 노동당의 수익 창출을 위해 노동자 수출에 관여했으며 베이징 숙박소는 남강무역회사에 대한 재정적, 물질적, 기술적 지원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이번 제재 대상 기업과 시설의 미국 내 모든 자산이 동결될 것이며 해외 금융기관들이 이들과 거래할 경우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미국과의 협상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의 담화에 대해 미북 정상 간 비핵화 약속을 거듭 강조하며 미북 정상회담 합의를 이행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3일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수용해야만 대화에 나서겠다는 김계관 고문 담화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관계 변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 완전한 비핵화라는 싱가포르 정상회담 약속들에 대한 진전을 이루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 고문이 언급한 미북 간 특별한 연락 통로의 실체와 두 나라의 정기적 소통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비공개 외교 절차와 대화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한편 국무부 관계자는 최근 또다시 주목받고 있는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협력 정황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북한의 미사일 기술 거래를 막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제재가 지속되면서 북한 정권에 대한 엘리트와 주민들의 생각이 어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북한 엘리트들의 단결과 철저한 주민 통제 때문에 제재가 체제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수뇌부의 요구가 많아지면서 엘리트마저 지도자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북 제재 등으로 북한 경제가 크게 악화될 경우 엘리트의 쿠데타나 주민들의 폭동으로 북한 체제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겠는가? 러시아 출신의 북한 전문가인 안드레이 랑코프 한국국민대 교수는 최근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키고에서 이런 사례가 북한에선 일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북한은 엘리트들이 매우 단결돼 있고 주민들에 대한 통제도 철저하기 때문이란 겁니다.
랑코프 교수는 서로 싸우면 승자와 패자의 관계없이 배가 전복돼 모두 익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엘리트들끼리 싸움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내부 불만 표출 가능성을 더 낮춰 북한 정권은 정치적 타격을 별로 받지 않고 5년에서 10년은 버틸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 국익연구소의 해리 카지아니스 국장도 VOA에 강력한 외부 제재 여파로 대규모 반란이나 정권 교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은 순진한 환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평범한 북한 주민들은 철저히 통제를 받아 자유로운 생각을 할 기회가 거의 없고 혁명도 마음에 들 겨를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분석은 과거에 기초한 것으로 북한 엘리트와 주민들의 현재 생각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북한 노동당 전직 고위 간부 A씨는 제재 압박이 지속되면 국가의 기능과 통제력이 모두 약화되고 지도자에 대한 엘리트와 주민들의 신뢰도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많은 간부가 숙청됐고 과거보다 더 많은 간부와 가족이 탈북한 사례들이 북한 엘리트들의 균열을 말해준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게 다 하나로 뭉쳐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동의하지 않는 고위 간부들도 많습니다. 스칼러트 사무총장은 그러면서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의 목표는 주민이 아니라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확산을 막는 것이라며 제재를 북한의 체제 변화와 연관시키는 걸 경계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이 지난해 가구와 담배, 설탕 등 소비재 품목의 수입을 크게 늘렸습니다. 10여 년 전과 비교해 수입이 20배가량 늘어난 제품도 있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제무역센터 ITC가 13일 공개한 북중 무역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중국으로부터 6,500만 달러에 달하는 가구 제품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구 제품 외에 담배와 과일, 설탕, 의류, 신발, 음료, 커피, 코코아 등 소비재 수입도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이들 제품 상당수는 제재의 영향이 본격화된 2018년과 비교해 지난해 11개월간 수입액이 크게 증가한 것은 물론 10년 전과 비교할 때도 증가세가 뚜렷했습니다. 담배의 경우 북한은 2009년 한 해 중국으로부터 1,814만 달러치를 수입했고 이후 수입액이 연간 2, 3천만 달러대에 머물다 지난해에는 7,890만 달러로 가구와 마찬가지로 사상 최고액을 기록했습니다. 10년 전 177만 달러치가 중국에서 수입됐던 설탕은 2018년 4천만 달러, 이어 지난해 11개월 동안 3,888만 달러의 수입액을 나타냈습니다. 2009년보다 20배 이상 수입이 증가한 겁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에 제재가 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재 품목의 수입 증가에 주목했습니다. 제재로 인해 일부 품목의 수입 제한과 대조적으로 일부 계층에게 필요한 소비재 품목의 수입 증가 현상이 뚜렷하다는 겁니다. 이와 반대로 기계류 제품 등의 수입이 제재 등의 요인으로 크게 줄고 있고 이런 현상은 장기적 관점에서 북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The trouble for North Korean economy, though, is they're not importing any investment goods. So the longer-term future looks very dire if they're not importing any machinery. 전문가들은 또 북한의 대중 수출액이 90% 이상 줄어든 상황에서 수입 급증에 따른 외화 적자를 어디에서 메우는지 주목했습니다. 스테판 해거드 캘리포니아 주립 샌디에고 대학 교수는 북한이 특정 국가나 기관 등으로부터 재정을 조달하고 있을 것이라며 중국 정부나 중국 기업 등의 협력 가능성을 제기했었습니다. 한미경제연구소의 트로이 스탠거론 선임국장은 외부에서 포착하지 못한 북한 해외 노동자들의 송금과 중국 관광 등 북한의 새로운 수입원 등이 있는 게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스웨덴 외교부가 지난해 10월 스톡홀름에서 열렸던 미북 실무협상 이후 중단된 양국 간 대화 재개를 위해 관련국과 직접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 외무부 공보실 대변인은 14일 VOA에 스웨덴은 미북 대화 장소를 제공할 의향이 있다면서 대사관 관계자 등이 미국, 북한 측과 직접 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한반도 상황을 평화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유일한 해법은 대화뿐이라며 조속히 실무협상을 재개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협상 재개를 위해 여러 채널로 접촉하고 있다면서 북한에 스톡홀름에서 마지막으로 열렸던 협상을 이어가고 싶다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